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의 상대성 원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으로 군림하다가 20세기 초 한 아마추어 과학자를 만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에서 나와 상대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 100km는 사실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속도입니다. 저기 자동차도 등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50km. 자동차 운전자가 봤을 때 오토바이 속도는 50입니다. 그렇지만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오토바이는 여전히 100입니다. 오토바이 속도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베른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서 올림피아 아카데미. 친구들과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이 모임의 정체는 사실 독서 토론 클럽이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읽었고 수학자 푸엥카레도 읽었습니다. 당대 핫 이슈. 전기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전자기학은 단골 토론 소재였습니다. 열일곱 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의문도 거기서 나왔죠. 저기 빛이 갑니다.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쫓아가서 빛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이죠. 빛은 전기와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전기와 자기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 이미 밝혀져 있었죠. 그런데 빛은 좀 이상합니다. 빛이 앞으로 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어떤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열일곱 살의 이 청년은 아침마다 바람의 속도와 기압을 체크하고 파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천입니다. 장래 뛰어난 서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멋진 라이딩을 하려면 좋은 파도가 와줘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션은 파도와 함께 리듬을 탈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션을 덮치는 파도. 파도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 줄을 잡고 흔들면 파동이 생깁니다. 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 진동이 에너지를 전합니다. 파도도 이 줄처럼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이 이동하는 겁니다. 션이 날마다 기다리는 건 사실 물이 아니라 진동이죠. 파도를 타는 건 진동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정지된 진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도 파동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면 빛도 정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가서 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의 일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6점 만점에 대수, 기하, 물리 과목들은 만점입니다. 특히 첨단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이 밝혀낸 빛의 성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맥스웰은 빛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럼 내가 빛을 쫓아가도 빛은 앞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속도로 갈 때 빛의 상대적 속도는 0. 그럼 빛이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갈릴레오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50으로 가는 자동차가 보면 오토바이는 50입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km로 움직이든 10,000km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